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21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39% 상승, 코스닥은 1.10%, 양 시장이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드린 것처럼 시장은 아직 더 간다. 상승의 무게를 저는 좀 더 두고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코스닥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놓고 한번 흔들어대고 갈 것이냐, 바로 좀 전진적으로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를 두고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수급 자체가 개인들에 의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는 깨지고 있지 않지만 뭔가 좀 시원하게 장을 확 끌어주는 그런 맛은 없는 장이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개인이 끌어올리는 장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도 그렇고 상승하는 시장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재미도 없고 질이 낮다라고 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맘먹고 하루 정도 끌어주는 날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거나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1%를 상승하더라도 개인이 꾸역꾸역 끌어올리고 외인 기관은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장과 외인 기관이 끌어주는 장은 질적으로 사실 많이 다르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보다 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으로도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매매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을 좀 넘겨놓고 좀 지지부진하게 그냥 계속해서 갭두고 밀고 막 계속 되는 상황이었죠. 외인 기관은 연일 매도를 일관하고 개인은 이제 계속해서 그 매도세를 받아서 아주 힘겹게 그냥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이번 주 안에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어느 날 하루 외인기관에서 메이저 세력들이 좀 맘먹고 끌어올려주면서 한 2% 정도? 2% 정도? 양봉이 세워지는 날이 출현을 하면 이때부터는 좀 마음 놓고 좀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상방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마음 놓고 상승 추세를 즐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좀 아쉽긴 해요. 일단은 좀 더 파워풀하게 끌어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장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인 기관이 끌어주니까 똑같이 1%를 상승하더라도 조금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증권맨 당신은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연일 어떤 뉴스나 기사에서는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떠들어대는데 왜 시장을 상승으로 봤느냐라고 좀 여쭤보신다면,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정말 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혹시 시장은 경제와 굉장히 이렇게 동일시 된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돈이고,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 이 돈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친 듯이 이제 프로젝트 끼고 있는 유동성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이 사실은 다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고상한 척은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돈놀이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의 의도대로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박제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혹은 움직이고자 하는 그 큰 주체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시장은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체들이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설령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라면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에는 이제 좀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특히나 그렇다면 예전에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나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장 때랑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08년 이제 금융위기 때는 어떤 그 하락의 기조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근데 이번 코로나 장세 때는 급락도 좀 빠른 기간 안에 낙폭도 컸던 반면에 급반등도 V자 반등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체들은 사실상 뭐 이런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포함되는 말일 건데, 이 불확실성의 안에 이제 포함되는 요소 중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08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는데도 그만큼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급락은 뭐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흐름 이제 일은 아니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폭락이 나왔다가 어찌됐건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아주 그냥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그 부분들이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호재로 바꿔낸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미친듯이 프로젝트 이제 유동성도 한몫을 한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좀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상방의 힘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은 고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정도로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고점이 나오려면 시장도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버슈팅과 함께 어떤 그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모두가 정말 미친듯이 뛰어든 어떤 광기의 순간이 올 때, 그때가 좀 고점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상승장은 불안감을 먹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하면서 이 상승장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다가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뛰어드는 순간 있죠. 막 대출 더 받아서 이제는 진짜 확실한 불장이다라고 뛰어드는 순간, 그럴 때가 고점인데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시장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빠르게 좀 복귀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저희 리딩반에서 동화성이랑 어보브 반도체를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두 종목이 어떤 차트 뭐 기법적으로 보면 같은 관점의 매매라서 공부하기가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동화성이고요. 얘는 이제 재료가 수소차 재료죠. 역사적인 뭐 역사적이다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전고점 2009년에 만들어놨던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한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요 전고점에다가 선을 하나 찍 그어 놓죠. 얘가 상한가가 출현을 하고 거래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전고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훼손을 하지 않죠. 이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는 돌파 후 확실히 이 전고점을 지지대로 삼았구나. 그러면 이 지지대에서 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우리가 뭐 이제 수익으로 한번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 전 고점에서 바로 매수가를 매수를 걸어놓고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좀 더 확실한 확률 높은 매매 자리를 찾아가려면 확실히 이 전 지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 상한가 종가를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는 이 흐름 가운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갔고요. 하루 정도 딱 기다렸네요. 오후장에 슈팅이 나와줘서 적당히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왔고,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올 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일단은 좀 매도 타점으로 삼는데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10%를 올라도 동화성처럼 이런 식으로 급하게 3분봉 거의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뽑아 올리는 이런 좀 급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보통 이 슈팅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좀 죽는 경우가 조정도,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온 만큼 조정도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좀 뭐 이제 다른 경우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동반될 때는 막 이렇게 이제 조정 없이 불기둥을 뽑아버리면서 뭐 이제 상한가까지도 직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동화성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동반되지 않은 반등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먹고 나오는 게 좋다. 여기서 요거 뭐 3% 좀 더 먹으려고 뻐기다가 하는 사이에 본전 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적당히 그냥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경우처럼 보이시죠? 슈팅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급하게 나왔다 급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승들은 너무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뭐 이제 좀 고점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전 고점을 넘겨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됐죠. 저희가 이때 사서 이때 한번 매도를 하고 나오고 재매수 타점을 노려보자고 말씀드렸었고, 돌파 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 이자 만원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전 고점이자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잘 좀 확인해 준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얘가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에다가 뭐 매수가를 받쳐놓고 매매하기보다는 확실히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첫날에 만원을 살짝 깼지만 일단 종가상 만원 위로 올려놓고 끝났고, 둘째 날도 잘 좀 지지해준 모습을 저희가 확인이 되어져서 얘는 이제 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제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샀고요. 오늘 오후장에 뭐 반등이 나와서 일단 이제 전고점인 1,700원을 이제 돌파 여부를 보고,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위에서 팔려고 이제 보고 있다가 돌파하고 조금 민기적 되고 있어가지고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동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슈팅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서 매도 타점 한번 놓치면 또 이런 식으로 아주 지루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매수해서 오늘 전고점 살짝 넘길 때 700원 뭐 좀 위에서 일단 정량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저희 리딩반은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은 뭐 이제 제약바이오의 또 날이 제약주들의 날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에 상당히 이제 호재가 들려와서 기대감에 이제 뭐 제약주들의 급등이 좀 나왔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제약 약품주들이 급등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도 있고 막 지금 섞여 있어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덱사메터선 관련주였는데 수돗물 이제 유충 구충제 또 관련해 가지고도 재료가 엮여 있고 여기가 지금 약간 조금 짬뽕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은 이제 뭐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어제 이제 급등을 어제 상한가로 인해서 오늘 정지를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하루 쉬기 때문에 신풍제약으로 쏠려 있던 어떤 수급들이 부강약품이나 뭐 이제 일양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제약품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리면서 연일 지금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일 신풍제약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제약주들은 치료제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일 고점을 만들어내고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혹시 뭐 제약주들이나 뭐 치료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게 좀 그래도 마음 편히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풍제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시세가 나온 다음에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신풍제약이 뭐 여기서 야 이거 더 오른다 조금 좀 비이성적인 구간이 아닌가. 더 오른다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도 아주 이제 마음 편한 구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면서 매매를 하거나 홀딩이 되어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 너무 오래 하시면 수명 짧아집니다. 바닥 대비 1500% 올랐습니다. 이제 부강약품도 뭐 이제 신풍제약 내일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화일약품은 이제 약간 구충제랑 섞여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수돗물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약주들이 약간 지금 비이성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내일 모레쯤에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조정 거쳤다가 또 뭐 뉴스나 호재에 의해서 한 번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약품은 제가 어저께 이거 좋아 보인다고 감심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방송에서 또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얘도 보면은 요렇게 저항대가 있었죠. 요렇게 여기를 종가를 딱 여기다가 갖다 놓는 상당히 의도적인 모습이었죠. 저도 장마판에 되게 좀 늦게 발견해서 저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진짜 발매도 했습니다. 오늘 저도 개인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간회에서 샀습니다. 시간회에서 늦게 발견해 가지고 국제약품을 제가 시간회에서 샀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있던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국제약품을 시가에 다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거 어제 좀 시청자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드려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뭐 수돗물 관련주들은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뭐 뉴스에 따라서 조금 더 파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런 재료들은 좀 짧게 그냥 끊어치는 단타 매매로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자체가 아주 그렇게 지속성이 길게 주어지는 재료로 보기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좀 단발성으로 많이 좀 끝나버리는 확률이 높아서 괜히 좀 물려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요 테마는 조금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재명 테마주는 아직 저는 안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이텍만 봐도 이날의 고가, 이날의 뭐 종가, 오늘의 종가 지금 거의 이제 딱 맞춰놓고 끝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단기 과열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좀 뭐 고가권에서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뭐 한 11선 눌림목 정도 기다렸다가 매매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린 뉴딜 테마도 말씀을 드렸었죠. 뉴딜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왔던 언제였죠? 이날이었나요? 7월 10일이었나? 아무튼 14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계획안을 보고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 쪽으로 훨씬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린 뉴딜이 시세를 좀 더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송에서 뭐 한 저번 주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그린 뉴딜 쪽 CS 베어링도 그렇고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오버슈팅도 안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CS 베어링은 뭐 위로 계속해서 매물대도 없고, 하나 솔루션도 좋고요. 얘도 준비가 좀 오래 잘 되어진 애 같아서 보시면은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동국 SNC도 좋고요. 그린 뉴딜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테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숨죽이고 있지만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는 쪽이 뭐 이제 대북 관련주들도 뭐 약간 좀 조정 오랫동안 지금 기간 조정 거치고 있으면서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하TI도 21선 눌림목에서 스물스물 올라왔죠. 여기서 또 살짝 또 하루 이틀 조정 받았다가 흐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접근하기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난티도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기준가 자체가 10,000원이라서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것만 좀 뭐 이렇게 스윙으로 뭐 중기 투자로 반복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진칼이 10만원 트라이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뭐 수도 없이 10만원 트라이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뭐 돌파를 해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시간외를 좀 봤더니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 시간외에서 조금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케미칼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얘는 얘도 좀 접근을 조금 저도 민기적 거리다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 얘도 여기 이렇게 선도 좀 그어놨었고 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롤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서 추세 가지고 가다가 어떤 뭐 오버슈팅 국면에서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내일 SK 관련주들이 오전에는 조금 핫할 수 있겠습니다. 뭐 SK증권 뭐 이제 일단 요즘은 시간외가 워낙 거의 뭐 6시 뭐 진짜 다 되어봐야 알 수 있어서, 시간외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간외에서의 변동폭이 예전 시장, 이제 예전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예전엔 그래도 한 5시
정도 넘어가면 거의 이제 시간에서 형성되는 부분들이 뻥카는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5시 한 50분까지도 믿지 않아야 하는 뭐 정말 6시 딱 마감될 때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보고 있고, SK증권 뭐 이제 SK 디스커버리 상 갖고, SK 케미칼도 상을 갖고요. 아무튼 요렇게 내일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